안녕하세요. 사랑과 세상이 보이는 사자경구 윤초입니다. 여러분 지금 12지지 중에 벌써 술에 왔습니다. 이제 술과 해를 맞추면 12지지가 다 이해가 되실 거고요. 저는 그 12지지와 천간을 합쳐서 이제 10천간과 12지지를 합쳐서 또 60갑자론을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참 행복한 일이죠. 뭔가 끊임없이 알아간다는 거, 또 누군가에게는 배우는 제자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제 나름대로의 지식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작은 스승이 돼가는 역할, 이게 너무너무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술의 특성 한번 같이 연구해 보기로 해요. 여러분 술의 특성 같이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해요. 자, 술은 12띠 중에 11번째예요. 술년생을 가르치는데요. 가르치는데요. 그죠? 가르치다와 가르치다는 좀 달라요. 가르치는데요. 시는 오후 7시부터 저녁이죠. 그러니까 오후 9시 정도까지를 우리가 술에 속하는 시간으로 봅니다. 달로 따지면 가을 9월이에요. 그죠? 달로 따지면 9월이고 사실 그 계절에 입동까지가 같이 오게 됩니다. 입동. 그러니까 그 걸쳐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죠. 진술충미는 어차피 간절기라고 수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행은 역시 토고요. 그럼 여기서 술, 개띠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볼게요. 당사주의 의미로서는 천예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천예성은 예술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나름대로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네요. 여러 장점들이 있겠죠. 우리 주변에서 개띠생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동물 속수로서의 개와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진도에 있는 유명한 진돗개 알죠? 그 진돗개들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뭔가요? 헌신적인 또 우직함, 책임감, 자기 충직성 이런 것들을 개에서 찾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강아지들 있죠. 우리 같이 살아가는 반려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집에 갔는데 부인도 없고 딸도 없는데 40대 남자에게 가장 반기는 게 바로 강아지더라.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강아지나 개는 솔직하고 명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동물 속수적인 장점을 계속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또 속도 깊고 인정도 많고 그렇게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굉장히 강한 점이 있겠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명분을 딱 찾으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지다 보니까 너무 그게 또 지나치면 어떻게 되나요? 또 그 용감함이 너무 무쌍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단점이 또 나타날 텐데 그 단점으로는 고집이 지나치게 세다는 점. 고집 센 띠들이 참 많아요. 그러고 보면 소띠, 양띠 뭐 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의심과 경계심이 좀 많아요. 항상 집을 지켜주고 주인을 지켜주다 보니까 그런 경계심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또 장난꾸러기 기질도 있죠. 심술이 굳은 단점들도 있습니다. 또 너무 지나치게 흥분하는 성격. 일명 뭐 술 먹고 자칫 잘못하는 사람들을 개만도 못한 어떻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격적인 단점도 있고 자제력이 좀 필요한 성격들이 바로 개띠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개일주, 그러니까 술일주죠. 개라고 하니까 자꾸 표현이 그런데 술일주들, 경술일, 장난들 아니에요. 특히 궤강살이 작용되는 뭐 경술일주들 같은 경우는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성격, 불독 같은 성격, 이런 성격들도 있습니다. 좋을 땐 한없이 좋지만 그렇게 한번 당해보세요. 당해보라는 표현이 좀 너무한가요? 그렇게. 그래서 아무튼 경술일주, 임술일주 뭐 이런 그 궤강살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두머리 기질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을 다치면 아주 크게 물어뜯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을 대할 때는 가장 좋은 거 있어요. 그분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신뢰성, 헌신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딱 삘이 꽂힌 사람에게는 끝까지 밀어주고
또 끝까지 신뢰해주고 끝까지 헌신해주는 그런 우직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주를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면 나에게 지혜로운지 그것을 찾아보시는 지혜를 발휘해 보십시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업을 하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개띠와 가장 잘 어울리는 직업을 한번 찾아보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회의 한 어두운 단면 중에 하나인 감옥 같은 경우 있죠. 수용소 같은 경우나 그런 곳에서 있는 간수분들, 충직성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되겠죠. 간수나 군인이나 공사 현장에 있어도 감독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자신의 의지를 잘 펼칠 수 있는 성직자 같은 사람들, 또 명확한 판단력을 요구하는 사람들, 판사나 검사, 경찰, 뭐 이런 우리 사회에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죠? 개띠 출신들이 되게 많을 거고요. 그러면 개띠라고 해서 모두 다 그런가요? 다 이렇게 검찰 되고 뭐 경찰 되고 이러지 않잖아요. 때로는 가끔은 개만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사는 개띠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주변에 중요한 분들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개띠와의 좋은 인연을 찾아볼게요. 인호술,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호술, 삼합이드는 호랑이띠와 말띠가 아주 잘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궁합을 본다면 옛날엔 그랬었잖아요. 연만 보고도, 그러니까 태어난 해, 그러니까 띠만 보고도 당신들은 사주가 궁합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랑이띠와 말띠가 만났어. 겉궁합은 좋습니다. 그죠? 맞아요. 겉궁합 좋을 수 있어요. 띠가 맞으니까. 그리고 사주 8글자 중에 벌써 연에서 이렇게 합이 된다는 건 그래도 좋은 작용이 굉장히 크겠죠. 그 외에 또 월궁과 일궁이 합이 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고요. 또 묘술 합화로 육합이 든 토끼띠와 좋은데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연에서 합이 들고 이미 그죠? 인호술 같은 호랑이띠와 말띠예요. 그런데 그 같은 일주의 여자가 신묘일주예요. 그 다음에 남자가 경술일주예요. 그러면 묘술 합화로 육합이 들기 때문에 연궁에도 합이 들고 묘술 합화로 토끼띠에도 합이 된다면 이 남자는 이 여자한테 죽고 못 사는 막 매달리는 그런 근성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집착이 강해지는 그런 게 바로 이런 경우에 나타납니다. 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참 적당한 게 어려워요. 자, 그런 인연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약간 선연이 아닌 어리석은 우연? 아니, 좀 걱정스러운 우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술충으로 충극이 작용하는 용띠와 상극이 되는데 일주에서 그러니까 병진일주와 경술일주가 만나면 아주 끝장 토론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강함을 막 내포한 일주들이란 말입니다. 경진일주도 마찬가지고 뭐 병술일주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만나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기운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충극이 발생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진술충이라고 했는데 그죠? 이렇게 술과 진만 만나도 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술과 축술 및 삼형살이 또 작용될 수 있습니다. 자, 소띠와 개띠와 양띠입니다. 이렇게 삼형살이 작용되면 형살이 작용될 때 어떤 형살이 나타나냐면 상관없이 아무 큰 죄도 아닌데 그 사람들끼리 딱 부딪히면 경찰서 가는 일이 벌어진다던가 이렇게 좋지 않은 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주 원국에 있어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대운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주에 신축년에 태어났는데 그죠? 이렇게 월지가 또 병술이 월이에요. 신축년에 태어났는데 병술월이면 축술이 벌써 이렇게 작용이 돼 있잖아요. 근데 대운에 10년 대운에 이렇게 또 정미년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축, 술, 위, 삼형살이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일주에,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축과 술이 있고 대운에 미가 있는데 해운에 또 축, 진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진술축미가 딱 사형 사패살이 작용이 될 때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뭐 무조건 다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이렇게 진술축미가 작용이 돼서 큰 일을 벌일 수도 있는 아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대세를 크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끝장 토론자가 될 정도로 망나니 짓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시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 사주를 한번 스스로 셀프 사주로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사술 원진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뱀과 여기 개는 원진살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가 막 이렇게 숲속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먹잇감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뱀을 만나서 옳다구나 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뱀은 또 가만히 있나요? 개다리 하나 물어뜯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가끔 왜 동영상 보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절대 둘 다 서로 안 져요. 그죠? 끝까지 물고 뱀은 개다리 물고 늘어지고 개는 또 뱀꼬리 물고 늘어지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술 육해살인데요. 유도 닭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육해살이 벌어집니다. 닭과 개가 해를 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떤 해를 줄까요? 육해살이란 것도 단어가 되게 무서운데요. 6가지로 막 쪼개지는 형상. 그러니까 모든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어떤 경제적인 거 이런 게 서로 해를 준다고 하니 저 주변에서 나와 잘 안 맞는 띠를 만나면 저런 띠라서 그랬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좀 더 이해하는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미술파, 미 양띠예요. 여기 축수미 삼용살이 연결되는 게 기본이 되겠죠. 팥살이라는 건 깨질 파자니까, 자, 개띠와 양띠가 만나면 막 잘 깨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도 제 가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축수미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축과 이렇게 돼 있으면 양띠를 조심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기가 정미년이에요. 월이에요. 그러면 정미월일 경우에는 축미충으로 깨진다. 그죠? 이거 걱정이죠. 연궁과 월궁이 축미충으로 깨졌을 때 그때 개띠까지 만나버리면, 남편을 개띠까지 만나버리면 부모궁도 잘 안 되는데 남편도 원망스럽고 삶이 아주 피폐해지겠죠. 이런 걸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 사례들도 많이 보았어요. 이런 경우 실제 그렇게 작용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경우를 가지시면 됩니다. 자, 주변에서 그러면 나와 훌륭한 짝이 될 수 있는 의사소통도 잘 되는 사람, 어떤 띠가 잘 어울리나 보고 나와 일주에 맞는 사람들 어떤 결합이 가장 이상적인가도 찾아보시는 지혜를 발휘해 보십시오. 자, 술은 당사주로서의 천예성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예술 예자예요. 그죠? 자, 하늘에서 내려온 예술이니까 기술과 예능에 타고난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연궁의 천예성이 들면 어차피 아기 때부터 다재다능한 재능을 일찍 발휘하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부모의 끼를 물려받는 경우도 많겠죠. 연궁의 천예성이 들면. 또 월궁에 들어도 예술가 기질을 일찍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초년기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일궁에 들면 근데 자, 늦게 발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궁, 월궁, 일궁에서야 내 타고난 끼는 있었지만 집념에 발휘할 수 없었던 그거를 나중에서야 그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러면서 집념을 발휘해서 결국 성공에 이를 수 있는. 근데 고생은 하겠죠. 개띠, 개의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그 사람들이 약간 고생은 타고났다고도 약간 고생을 타고나기도 한 면이 있으니까 그걸 넘어가는, 그러니까 깔딱고개를 넘어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면 됩니다. 시궁에 들면요, 순환의 세월을 다 이기고 이제 예술적 완성에 도달하는데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늦게 발복하는 예술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시궁에 천예성을 달고 있는, 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우리가 그러니까 술과 관련된 자료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자랑 하나만 할게요. 신춘문예로 등단한 후에 제가 20년 동안 계속 글쟁이로 살아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여의도 산업은행 건물 외벽에 KDB 글판이란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여름편을 제작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공모를 했대요. 어떤 글을 이렇게 올려놓을까 그랬더니 강재현 씨 너에게 나는 중에서, 그러니까 그 글귀 중에서 딱 한 부분인데요. 너에게 나는 그늘을 만들어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글귀가 있었는데 그게 뽑혔다고 합니다. 완전 영광이었겠죠. 저도 작가로서 살면서 이런 기쁜 날이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가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산업은행 건물 외벽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겨울호에는 도정환 시인의 시, 봄호에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 여름에는 강재현의 시가 이렇게 걸려 있다니까 다음 또 가을에는 어떤 시인의 시가 걸리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